지금부터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우리가 주도해서 동북아 3국이 서울에 모여 세 나라 간에 그리고 또 양자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3국 협력의 동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리커창 총리와는 한중 양자 회담에서 17개 MOU가 체결되었고 금융, 문화산업 협력, 김치, 삼계탕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한중 FTA가 비준 발효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5년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연내에 완수해야 할 과제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구조개혁과 함께 창조 경제 성과 창출, FTA의 전략적 활용을 비롯한 24개 중요 정책들을 핵심 개혁 과제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4대 개혁의 경우 5월 공무원 연금 개혁과 9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었고 전국 17개 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해서 창업기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전체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많은 개혁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일부 과제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어렵게 이루어낸 노사정 대타협이 하루빨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 기구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대표 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무를 포함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5년간 최대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노동개혁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근로자들이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막막하게 생계를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에는 길어야 2년까지만 근로개혁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2년이 채 안 돼서 직장을 옮겨야 합니다. 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의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금지가 됩니다.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서 파견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파견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와 인력난이 심한 용접, 금형 등의 뿌리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경우 새로운 일자리나 인력을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체결한 한중,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FT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속히 처리되어서 반드시 연내 발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지난 10월에 이행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어제 상원에서도 이행 법안이 처리가 돼서 비준과 관련된 의회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정쟁으로 인해 금년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지 못한다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내 FTA가 발효되면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이 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이런 효과도 사라지게 돼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내에 세 개의 FTA가 발효되어야 합니다. 수출이 요즘 부진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백날 앉아서 수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11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초 10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비롯한 FTA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제 불씨를 살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에는 청년희망재단까지 출범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협조입니다. 특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늘어나서 연간 방문객 1,4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어 외국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회에 있는 관광진흥법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서울에서만 약 12,800실의 관광 호텔이 부족하다는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호텔이 부족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소방 안전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니 관광객들의 안전도 그렇고 우리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호텔이 27개나 되고 그에 따르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도 17,000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를 찾아올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각 지역의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벌 특혜 등의 논란 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 분야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회는 부디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조속히 관광진흥법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의료 산업은 예를 들어서 국가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지금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방미에서 정밀 의료 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의료 기술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의료 수출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그마치 연간 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 5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우리 의료 산업을 국내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과거 의료가 낙후됐던 시절에 규제 일변도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 육성에 지금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 분야는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1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성장 유망 산업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ICT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킬 길만 터준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효자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3만 9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원격 진료는 그동안의 순방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해외 수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임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우리 원격 의료에 대해서 수출 협의를 하고 그것이 성사돼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도움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왜 줄 수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108만 명의 국민이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데도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의료법 통과는 한시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의료, 관광 이외에도 우리의 수준 높은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제조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을 하는 쌍발 엔진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선진국 중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모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도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70%까지 고용률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지필진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정확한 역사관의 좌우가 됩니다.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되고 대한민국의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의 책임도 남북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되며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를 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되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은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분야 지필진 대부분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 국민생활 불편과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긴급히 보령댐 도수로 공사에 착수하고 저수지 준설에도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각 부처 물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국무조정실에 물관리 협의회를 설치했는데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현황을 종합 관리하고 대책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기를 바랍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여건의 한계 등으로 수요가 충분하여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고속도로 혼잡이 심해서 과다한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현 관계 부처는 교통 수요,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상 문제점 등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AIIB 출범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확대가 되는 등 해외 인프라 투자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SOC 사업이 단순히 우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해외 건설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전통적인 토목 건설 방식이 아닌 민간의 금융 기법과 첨단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토목건설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G20, APEC, 아세안 및 EAS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와 안보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구상들을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방 기간 중에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